선선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이 13% 급등한 데 이어 주요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투심을 안정시켰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7거래일의 상승세를 마치고 오늘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들려오면서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이에 코스피가 2,900선을 내어주면서 0.87% 하락했고 코스닥도 2.61% 하락했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증시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단기 급등 물량 소화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주말 동안 미증시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과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들 리뷰해 보고요. 또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더 많은 공략주, 섹터별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실적 위주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종목들 골라주시고요. 또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정적 종목들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수익 가능하게 해주셨는지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이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만 조정 구간이 나온 것이 아니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만큼 개별적인 요인이 아닌 상승 구간에서 이유 있는 눌림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다음 주에도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에 오늘 오후 시장에 매수로 전환되었던 만큼 다음 주 시장도 충분히 기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오늘만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고 충분히 좋은 수익을 제가 방송을 그리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통해서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익을 지금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다음 주 시장 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오늘 시황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안 좋게 끝났는데요. 네, 다음 주 시장 전망 정리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대한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사실 현물 쪽에서는 매도를 보여줬지만 금액을 크게 늘려가지 않았고 특히 선물 쪽에서는 오후 시장에 매수 전환이 나왔던 만큼 저는 수급적인 긍정적인 요인이 다음 주 시장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그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전면전을 나선다든지 그러한 추가적인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주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에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반적인 아시아 전반적인 하락 시장의 마감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 크게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악화되는지 이 부분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선물 역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점을 잡아가고 반등이 나왔던 만큼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은 크게 영향을 추세가 하락 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진 않습니다만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엔 지금 상승분을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플레 자극이 계속해서 좀 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만들 재료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진 않고는 있지만 이 부분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말 동안에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 사실 상당히 낮은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만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시장도 저는 상승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여전히 좋은 수급과 좋은 재료로 인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익 만드는 종목들, 전략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 대응,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통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방법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은 시장 속에서 수익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말 동안 지정학적인 뉴스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이렇게 시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또 종목들 개별적으로 대응해 주시는데요. 본부장님과 함께 시황에 맞게 대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브리핑 외에도 더 많은 공략주들로 수익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오를 종목 주시고 또 섹터별로도 또 시점을 주시는데요. 네, 종목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상승 정적 종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의 상승 정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의 단기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상승 정적 종목들 보시면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 종목들을 제가 제시해드린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주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던 만큼 이번 주에는 상승 정적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하고 단기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제시를 좀 해드렸고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완성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러한 상승 정적 종목들 생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수익 쌓고 싶으신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도 좋은 상승 정적 종목들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단기에 대한 상승이 워낙에 좀 강하게 나왔던 만큼 단기 과열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3천 돌파를 앞두고 오늘은 개별적인 악재, 갑작스런 악재가 나오면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 구간에서 이제는 좀 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허니문 랠리 끝난다.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개미들이라는 기사들이 오늘자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제는 증시가 떨어질 때가 됐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수가 과열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과열을 판단할 근거는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의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리고 예탁금, 신용잔고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를 판단을 해서 지금 증시가 과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현재 증시가 과열이 되어 있는지, 과열이라면 당연히 단기적인 눌림 구간, 하락 구간으로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도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 거래대금 회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1년의 고점 대비 아직까지 상승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회전율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2021년에 굉장히 과열이었던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과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지수대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낮은 예탁금 자산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 아직까지 증시가 과열이 아니다라고 예탁금으로도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용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면서 신용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신용 잔고가 고점 대비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이러한 부분만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을 과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용잔고도 낮다. 그리고 예탁금도 점점 늘어날 여력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더 높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지수만 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3,000포인트를 넘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봤을 때 아직은 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눌리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는 구간, 좋은 기회의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이슈되는 섹터들,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이번 주에 지수 상승을 만들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6월 기준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를 한번 보면 대부분 매도입니다. 특히나 4월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 금액보다도 아직까지 적은 매수량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단순히 올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할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있죠. 지금 이만큼 매도한 만큼만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6월 달에 들어온 순매수에 거의 6배, 7배 정도에 되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여전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 크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악재가 나왔죠. 사실 이러한 악재분은 예상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상승 쪽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국인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는 구간,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선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나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수,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이 있는데 좋은 재료와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악재로 인해서 눌리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다. 그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걱정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수가 자연스럽게 하락을 만들어줬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 종목들은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 톡방을 통해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관련된 이슈로 좀 하락을 보여주곤 있지만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저점 자리에서 횡보 자리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 시장에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단계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고점 대비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 분명히 악재에 대한 뉴스는 새롭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보복과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를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알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 어떠한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구체적인 전략도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죠. 오늘 새로운 악재가 좀 나오면서 방산과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해운 원전주들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신규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하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건 풍산입니다. 풍산과 관련해서, 방산과 관련해서, 구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슈에 함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의 상승이 좀 나왔는데 풍산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방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의 상승이 좀 가파랐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새로운 이슈,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승분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자리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열려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눌리는 구간에서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분에서 눌리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 취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하셔서 좀 더 높은 수익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한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보면 5월 9일 날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코츠 테크놀로지, 방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방산주 중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한 종목인데요. 사실 5월 9일에 제시해드리고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6월 10일 날 생방송 리뷰를 통해서 방산과 관련된 섹터 제가 말씀드렸고 그날 상승 정적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는 추가적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도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6월 10일 날 진입을 해보셨다면 오늘 20%에 가까운 19.26%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고점 라인까지도 오늘 돌파를 했고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산도 마찬가지지만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산주 중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가격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전고점 라인 돌파했고 거래량도 동반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코츠 테크놀로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하셔도 되고 신규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좀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6월 11일 날 제가 생방송으로 신규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방산 수주 쪽에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압 솔루션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다. 특히나 방산 쪽의 수주가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고 현재 PER 11.82배로 동종업계 평균 36배 대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 기술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죠. 61선과 121선을 돌파를 했고 거래량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제시해드리고 11% 넘는 수익 구간을 좀 가져가고는 있지만 신규 관점으로 충분히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좋은 수익에서 한번 매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방산 쪽에 있는 종목들 상승 여력이 좀 많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주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한번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유가와 관련된 유가가 워낙에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오늘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거래량을 동반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엔 지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신규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유가의 흐름이 워낙에 크게 변동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규의 관점으로 보기엔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매도 기회를 잡아보시고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은 관심에 조금 멀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가에 대해서 변동성이 보이면서 당연히 흥구석유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만 신규 관점으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한가 당연히 나왔고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나왔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관점은 조금 조심스럽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매도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해 두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스와 관련된 사실 가스도 유가와 연동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지금 자리에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전략 우선으로 좀 가져가 보시고 신규 관점으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 종목별로 이렇게 제가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실시간으로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전략들, 종목들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단기 과열이 아니라 더 봐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봐야 할 섹터로는 방산, 에너지, 해운, 원전 꼽아주셨는데요. 방산 먼저 정리해 주셨습니다. 방산은 오늘 이스라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방산주가 급등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강한 상승을 보였던 풍산 제시해 주셨고요. 또 풍산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도해보고 또 눌리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와 한컴 라이프케어 리뷰해 주셨는데요. 저평가된 종목으로 주신 코츠 테크놀로지 오늘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19%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로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한컴 라이프 케어는 6월 11일에 히든 종목으로 주시고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11%의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으로 또 신규로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며 또 석유 에너지 관련 섹터도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흥구석유, 또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더 구체적으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새로 제시한 종목들 그리고 리뷰해주신 종목들 모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본부장님과 함께 노란 톡방에서 더 실시간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할 섹터는 해운과 또 원전입니다. 이스라엘 공습 소식에 해운주들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원전주들 수주 확대 소식이 들려오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해운주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유가와 관련된 부분도 연관은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됐을 때 해운 운임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해운주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시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돌파 자리, 어제 돌파 자리가 나왔는데 거래량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상한가 터치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해운주들은 좋은 밸류에이션을 여전히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낮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과 같은 이슈가 나온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돌파 자리가 만들어냈고 밸류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흥하해운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신규 관점으로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던 오늘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주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고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은 해운주들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운주들은 지금 강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특히나 오늘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들 눌리는 구간에 나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 물류 운송 전문 업체로 해상 운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충분히 부가적으로 상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에 정확하게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해상 운임 상승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 상승을 매번 보여줬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해상 운임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해운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실적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8%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를 오늘 달성을 했는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2차 목표가 3,000원 라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지스 오늘 목표가 달성은 했지만 신규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노란 톡방에 사실 제가 목표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노란 톡방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인터지스 제가 목표가 달성했습니다라고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를 넘어서 자 2차 목표가인 3,000원까지 한번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관점으로도 오늘 충분히 돌파 자리 매우 좋은 자리 그리고 확고한 지지선 라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상승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오늘 나왔다라고 한다면 인터지스 신규 관점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 톡방에서도 제시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자, 5월 26일 날 제가 STX 그린로지스 제시를 해드렸고 글로벌 해운 물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실적 성장의 기대감이 있으니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고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매수 좀 진입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제가 6월 2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다시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신규 진입 보셔도 됩니다. 좋은 여러 가지 차분하게 슈팅 구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 신규 진입도 좋습니다라고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좋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단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돌파 자리에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 진입 신호 다시 한번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오늘 슈팅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2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30%가 넘는 수익률을 오늘 만들어냈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좋은 상승 움직임 나왔고 전고점 라인 돌파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도 충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 밸류적으로 굉장히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규로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진입 시점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지금은 진입해도 됩니다. 신규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라고 신호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도 오늘 원전주들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좋은 이슈가 나오다 보니 상승의 자리가 나오고 있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 것은 맞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사실 지금 가격대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 오늘 시장 대비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 종목 오늘 음봉이 좀 나왔고 거래량도 사실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받겠지만 오늘은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축소 그리고 음봉이 나온 만큼 일시적인 눌림 구간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는 충분히 가져도 되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5만 원대 초반대에는 한번 진입해볼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의 두 대 일단은 매도 관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좀 더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가장 강하게 나왔는데 한전기술도 오늘 양봉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거래량이 전일 대비로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지금 단기 상승에 대해서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신규 진입 자리도 한번 보자. 이 부분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월 23일 한전 KPS는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입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제가 미리 제시를 해드렸고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 나오면서 어제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음봉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 축소가 나왔기 때문에 한전 KPS 제가 제시해드릴 목표가 정말 잘 제시를 해드렸고 추가적인 눌린 자리에서 당연히 재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매도 전략을 취하되 신규로 진입할 자리를 한번 다시 잡아가 보자. 지금 끝난 종목이 아니고 다시 한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노란톡방에서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진입 자리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운주들은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눌리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원전주들은 신규 재진입해보자고 하셨고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전략으로 접근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들 더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은 또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들 잘 골라주시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종목 고르는지 기법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이 기법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기법 강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은 시장에 수익을 쌓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골든벨 기법,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고르는 기법 자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골든크로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거래량을 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돌파 자리를 봤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 지표, 그 신호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동 골든크로스라고 한다면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상향 돌파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하실 겁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구분을 하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러한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표 한번 공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장기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단기에 최근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된다. 이게 골든크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기 이평선이 있는 60일선과 120일선을 단기 이평선인 5일선, 10일선을 상향 돌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골든크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10,000원에 거래되던 가격이 있는데 최근에 12,000원에 거래가 된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비싸게 거래된다는 것은 최근 좋은 호재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전일 거래량의 300%를 만약에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게 보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예를 들어왔는데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전일 거래량 대비로 500%의 지표까지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술적인 지표와 함께 거래량 지표를 같이 확인을 했을 때 이러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다. 이게 골든벨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좋은 시작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방송 끝나고 제가 무료로 기법 자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법 자료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만의 골든벨 기법 알아봤습니다. 본부장님의 기법 자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오로라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기법 자료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로라 히든 종목의 수익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주신 원전주 한전 KPS 22%의 수익 가져가고요. 해운주 인터지스 8%, 그리고 칩스앤미디어가 16%, 또 방산주 한컴 라이프케어도 2거래일 만에 11%의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오로라 히든 종목들 정말 큰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이슈, 맞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미리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 하나 보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그리고 자율주행과 AI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국발 AI 수요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제시해 드리고 나서 오늘 목표가 달성하고 사실 장대의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 목표가를 터치하고 눌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항 라인을 제가 적절하게 잘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 드리는 목표가 자체가 확실히 제가 저항 라인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칩스앤미디어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려도 언제 진입을 해야 되고 언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목표가도 중요한 만큼 제 오로라 히든 종목에서는 종목명과 진입 시점 그리고 목표가를 좀 같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YG넛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G넛은 제가 6월 4일 생방송을 통해서 AI 챗봇 분야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다. 그리고 경쟁사인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G넛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달에 제시해드리고 나서 48%가 넘는 수익률, 단기 굉장히 강한 상승과 함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조정 구간이 나왔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와 비교를 했을 때 YG넛 같은 경우 오늘 오후장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 완벽하게 저가,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 자리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빠르게 가장 먼저 좀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진입을 해봐도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좋은 시장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AI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데 YG넛 같은 경우에 지금도 신규 자리에 한번 진입해볼 가능성 매우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이 시점에 한번 진입해 보자라고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로라 히든 종목들 정말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칩스앤미디어 오늘 목표가 달성하면서 16%, YG넛은 48%의 수익을 가져갔고요. 또 한전 KPS 22%, 인터지스 8%, 한컴 라이프케어도 11%의 수익 완성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실시간 대응해 주시면서 이런 수익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구체적으로 진입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에서 본부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 정말 궁금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히든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시해드리는 오로라 히든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BH 가지고 왔습니다. BH 종목이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상승장이 나오게 됐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H 최근 뉴스 한번 보면 내년에 매출 2조 원 달성할 것이라는 최근에 SK증권의 보고서가 있고요. BH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대신증권, 최근에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향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아이폰 17에 대한 생산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성장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폴더블 폰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폴더블 폰 기판 같은 경우에 기존의 스마트폰 기판 대비로 2.5배 더 비쌉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삼성 같은 경우 이미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노트북과 태블릿 PC 같은 경우 OLED 전환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속도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기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실적 성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 당연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 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6.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은 0.5배. 자,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지주사가 왜 올랐을까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PBR로 봤을 때 1배 이하의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도 0.5배, PBR이 0.5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 자리 정말 낮은 가격대에서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 시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자, 지금 완벽하게 저점 자리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충분히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H 제가 매수가 12,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로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4,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OLED 쪽에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자회사가 IPO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업황도 개선이 되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자회사의 IPO 상장 추진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OLED와 관련된 성장 가능성, 본 사업에서도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OLED 패널을 두께를 줄이고 소비 전력을 낮추는 필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필름이 폴더블 폰에 적극적으로 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일부긴 합니다만 갤럭시의 폴더블 폰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삼성의 폴더블 폰 전체에 좀 납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에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폴더블 폰을 통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고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서 근데 그 자회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원전과 그리고 선박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3.6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종 업계 평균 PER이 25배에서 3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절반밖에 되지가 않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상승 자리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 눌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지금 자리에서 눌리는 자리가 나왔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눌리는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회사 IPO와 관련된 부분, 저평가와 관련된 부분, 실적 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기회가 왔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목표가도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법 자료와 함께 좋은 수익이 나오는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로라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업체 BH입니다. 아이폰 17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저점 자리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어서 단기 큰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저평가된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스마트폰 필름을 제공하는 OLED 소재 사업 전문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평가된 종목으로 향후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저평가된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더 구체적인 대응법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 본부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